하려고 할 때 그때 미국 그때 3차 대전이 일어나기 1차 그 촉발 그때 저기 일촉즉발의 현상이었어요. 그때 그거 비슷해. 그런 그때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 약간 이게 군사적인 것과 외교적인 것, 그 자본주의 화폐의 특성, 경제 모든 게 이게 다 엉키고 있어요. 이거 전반적인 거 전무를 다 껴야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때 저기 사드가 우리가 봐도 아고 별것도 아닌데 그러지만 사드가 마치 그 사드로 인해서 그때 그 3차 대전이 일어나기 그 도화선이 되는 그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그게 들어오고 싶고 저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자, 그 사드가 이게 사드라는 그 미사일 체제가 뭔지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드가 쉽게 말해서 이게 저기 중국에 우리 황해 있죠. 황해권에 있는 대도시들이 다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냥.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정보가 들어오면 미국한테도 그 정보가 바로 넘어가요. 우리나라는 이게 한미 그 조약이 저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드 체제가 미국 거잖아. 미국 애들이 다 하잖아. 그럼 그 정보 사드 그 정보가 다 그걸 넘어가요. 이해가 되죠.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핵보다도 더 이게 위협적이에요. 그러면 뭐 사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아가지고 쏘면 이게 중국까지 날아갔나요? 뭐 중국까지 핵미사일 넘어가는 거는 이미 예전에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미 미국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핵미사일이 이미 저기 다 있어요. 한참 80년대 이미 들어왔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80년대 핵미사일 이미 들어왔어요. 뭔 소리냐고. 우리나라 무슨 핵 보유국가냐고 이제 이렇게 할 뻔해서 정확히 따져 핵 보유국가는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지? 그 대신 핵을 같이 쓸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게 일종의.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미군 CIA의 공작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실제 말하면 그러니까 암살된 거예요. 그 양반한테. 근데 미국 CIA가 어떻게 보면 백악관이죠. 백악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안살할 이유는 이제 시대가 돼도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역사적으로. 이게 한 부분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뿌리를 다 캐고 이게 딱 쭉 이게 그 고구마 줄기 뿌리를 캐고 쭉 다 가야 이해가 돼요. 이걸 설명하려면 겁나 많은 걸 설명해야 돼. 이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설명.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독재는 두 번째고 옛날에 사람들 제일 큰 이유가 미국 CIA가 암살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CIA에서 암살을 한 이유가 뭐냐면 큰 이유는 하나예요. 핵이에요. 남한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갖다가 거의 완성 단계에 다 들어왔었어요. 실제적으로. 맨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설을 피셔나한 거야. 실제적으로 있었던 애야. 이미 다 예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다큐멘터리 나오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밀리에 핵 보유 국가로 이렇게 하려다가 나중에 그걸 갖다가 이제 CIA나 이제 미군 쪽에서 반대를 하는데 계속 그걸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강행을 해버린 거야. 그때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그때 김일성 김일성 양반 주석하고 이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통일 사업을 비밀리에 이게 추진 중이었어요. 거의 그때 박정희 암살 당할 때 그때예요. 그때 그것도 암살 이유지만 첫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이 핵 보유 국가로 이게 발돋움 하려고 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말 박정희 대통령이 들었는데 이게 귀신한테 들은 거예요. 좀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귀신한테 들었는데 그때 자기 측근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귀신 하는 말이 나중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핵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니까 그 핵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게 통일이 거의 전조 작업이 되면 그 핵 시설을 북쪽으로 그걸 갖다가 그 핵 미사일 기지를 북쪽으로 비밀리에 옮기려고 다 그걸 갖다가 이미 그 생각까지 다 해놨다. 근데 참고적으로 그 누구한테도 한 번도 얘기 않고 그냥 박정희 대통령 혼자서 그걸 설계를 했던 거야 그때.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갖다가 나중에 미군이 원체 반대를 하니까 그 핵미사일 그 연구 성과와 이런 연구소와 그 그 기지가 있어요. 미사일 기지. 미사일이 그 당시 말이 미사일이지. 예, 겁나게 그게 꼬진 미사일이야. 거기에 그냥 핵탄두만 간신히 이게 달아가지고 이게 근거리 한 몇십 킬로, 한 100킬로도 못 날아갈까, 몇십 킬로 날아갈 정도의 아주 원시적인 미사일이었어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북쪽으로 그걸 갖다 비밀리에 김일성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그 기교를 옮기려고 했었어요, 예전에. 왜냐면 이게 북쪽에 백두대간 쪽으로 가면 북쪽에 그 미지의 땅들이, 이게 우리가 금수강산이라고 하죠. 금수강산 쪽으로 위쪽으로 백두대간 가면 그 사람이 못 들어간 미지의 그 땅들이 많아요, 그 북한에. 그 백두대간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협곡이 굉장히 깊고 사람이 들어가지 말고 그 위에서 그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을 아무리 정찰기에 찍어도 보이지가 않는 그런 지형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핵미사일 기지를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옮기려고 했었어요, 북한은. 남한에 있으면 이거 CIA 얘네들이 다 이게 지금, 그러면 북한에서는 KGB 애들이 이거 다 근데 북한은 그 당시에 비교적 KGB 애들한 이게 소련의 KGB들로부터 이게 좀 약간 독립적이었어, 북한은.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하면 북한에 소련 러시아군이 주둔하진 않잖아요. 근데 남한은 미군이 주둔해 있잖아요. 느낌 아시죠? 북한은 이게 소련,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게 KGB로부터 약간 독립적이야, 이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일성한테 그걸 갖다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이게 남한에서는 이게 CIA하고 백악관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금수강산 그쪽에서 백두대간 협곡 지역에 거기는 지형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정찰기로도 거기는 포착이 안 되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자고 제안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중에 이제 암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핵미사일이나 이런 게 다 핵 그 기계 다 이제 무마하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미군들이 와서 그걸 갖다가 다 수거해 가요. 그 연구소나 인력들이나 거의 이제 완성된 미사일하고 핵미사일하고 그걸 갖다가 다 실질적으로 그때 다 수거해 가요. 이제 이게 이런 정치적 상황이 있어. 이제 이거 하려면 이거 진짜 대학 삼국지 한 편 이거 써야 돼, 이거.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간단히 끊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때 성주에 간 그 사드라는 미사일 체제가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핵 보유국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핵을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망이 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체적으로 해구산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미사일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요. 근데 미국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 미국 승인이 있으면 핵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건 1급 기밀사항인데, 이제 지금은 뭐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저건데, 핵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제 고향이 있어, 군산. 여기서 군산에 가까운데, 군산에 옛날에 친한 선배인데, 거기 집도 자주 놀러 가고 했는데, 아버님이 거기 미국 군부원인데, 말 들어보니까 거기 핵미사일 있다고. 핵미사일 어떻게 하니까, 이게 산이 갈라진대. 봤대, 군부원이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산 위에서 가는데 산이 막 갈라져 있더래. 이게 우리가 영화 보면 산이 갈라지면 뭐 태권브이 같은 마징가 태권브이가 휘잉 하고 날아가는 그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장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 군데 있어, 그런 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이 있어. 다 비밀 문서지. 군산 무슨 산에 거기 있어. 거기에 군무 시설 관리하는 군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걸 보게 된대요. 그러면 진짜로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로버트 태권브이나 마징가가 어디에서 이렇게 휘잉 하면 이렇게 띵띠띵 날아가, 어디가 산이 쫙 갈라지면서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 애니메이션에. 그보다 더 크대, 실질적으로.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산이 갈라진대. 그럼 산이 안에가 싹 갈라지면 그 안에 이렇게 그걸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이게 로켓 미사일이 있대요. 근데 그게 핵미사일, 이미 우리 한반도 핵미사일이 들어온 지가 80년대에 들어온 걸 알고 있어요. 거기가 예전에 제 선배 아버님 그 얘기를, 저는 진짜 안 듣고 선배한테 들었는데, 아버님 얘기는 부모인데, 거기에 산이 갈라진대, 진짜로. 군산 기지는 산이 갈라지면 진짜로 로버트 태권브이나 마징가가 거기서 날라서 나갈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구멍이 하나가 생긴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다 위에서 보니까 이게
저기 뭐냐 이게 저기 그 겁나게 큰 미사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다 쏴올리는 그런 미사일 같은 게 그런 게 있더래 그냥 그런 게 있겠더래. 이게 땅에 묻혀 있는 거야. 땅이 열렸다가 닫혔다는 거야. 그럼 그거 왜 열리냐 그러니까 그게 그 뭐냐 그 부모원 저기 선배 아버님 말로는 이게 기계 장치는 이게 지하에 있으면 습기가 겁나게 많은데요. 그럼 습기가 끼면 이게 기계 장치 녹이 쓸잖아요. 그러면 그 습기를 갖다가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말려줘야 한대. 그러면 이제 그러면 말려주면 이게 위에 이러면 저게 저기 인공위성이 그 위에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저기 위성들이 이게 옛날 러시아나 중국 위성들이 이게 여기 떠다녀. 그러면 거기를 다 찍고 다녀. 그러면 그 위성이 이제 그 위에 없는 시간대가 있대. 날씨가 맑고 그때 한 번씩 연대 이거를. 그러면 그때 거기 미사일에 기지 지하에 있는 그 습도가 겁나게 많대.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그 습기를 갖다가 말리기 위해서 한 번씩 개폐를 해야 한대, 위에를.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개폐를 해야지. 진짜 미사일을 날릴 때 한 번 이게 하려면 가끔가다 개폐를 해줘야지. 안 해주면 이게 녹이 쓸어가지고 안 열렸는데 나중에 쓸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좀 충격인가? 이거 그런 데 많아요.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마징가제트나 태권부에 나올 것 같은 산이 갈라지잖아.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런 데 겁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다른 나라 얼마나 많겠어. 그죠? 재밌네 이거. 하여튼 그래요. 뭐다 있지? 성주 사드. 이제 성주 사드. 오늘 좀 강의가 길어지네요. 이거 배터리가 15%밖에 안 나오는데 중간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성주 사드